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포스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오전 10시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죠? 나가셨나요? 다시 빨리 들어오세요. 네,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9시부터 10시 방송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쭉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이님 오셨네요. 저는요, 아직도 분통이 터져요. 저도요! 네, 5월의 장미님, 창조적 파괴, 국민의힘 폭망, 무효표로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 하여튼 개인의 의견이십니다. 홍빵빵 님도 오셨고요. 김금선 님도 오셨습니다. 해바라기 님도 오셨고요. 네, 힘이 안 나네요. 최선희 님. 저도요, 사실 오늘 뭔가 텐션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한테 힘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처져요. 예, 저도 처지고, 오늘이 왔네요. 그쵸? 예, 오늘이 왔어요. 계속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계엄을 왜 해가지고 이 난리를 쳤어?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열받는 거는 도대체 계엄을 왜 해서 괴물 정권 탄생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괴물 같은 이 모시기를 저 감옥 앞에서 끌어서 여기까지 올려놨어?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도대체 계엄을 왜 했을까?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선방을 계속했는데 예, 선방을 했다라고 함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괴멸적인 수순을 밟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세를 가지고 갔었는데 왜냐면 괴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근데 왜 저렇게 끝까지 이기지 못할 싸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을까? 그 생각이 계속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예. 홍빵빵님, 친윤 떨거지들 청소한다고 힘내세요. 그러니까 청소해야죠. 이게 뭡니까? 예, 청소해야죠. 진짜 계엄을 한 그분과 그 계엄을 한 그분을 비호하면서 호가호익한 그분들과 하여튼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사실은 계속해서 힘이 안 났어요. 예, 힘이 안 났습니다. 커피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마크 사위님, 안녕하세요. 네. 들국화 향기님, 그러니까요. 왜 계엄을 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왜 계엄을 해서 이 사단을 냈을지 모르겠어요. 가나시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현순애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차정숙님, 열불납니다. 그쵸. 열불나죠. 예. 김금선님, 내일부터 대청소 시작합니다. 친윤 떨거지들. 네, 그러니까. 온리원님, 피날레 유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얘기도 주셨는데요. 요 얘기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은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투표 날이니까, 네, 투표에 대한 얘기 먼저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올려주세요. 오늘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저녁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하신 분들 계신 것 같고, 또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안 하실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 사전 투표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고요. 저는 오늘 방송이 3시에 끝나거든요. 3시에 끝나고 나면 이제, 저는 또 집에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투표를 한 5시나 6시쯤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투표가 8시까지 투표가 되고, 자정쯤이면 당선 유력자가 누군지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전투표는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했잖아요. 사전투표율이 34.74%였고요. 첫날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찍었고, 둘째 날 2시부터인가요? 그 역대 최고 기록이 꺾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로는 누적 집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았던 네, 두 번째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그 열기가 오늘까지 이어질지는 지금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늘님, 어차피 지는 거 크게 져야지 새롭게 재건됩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어, 마크 사위님은 8시까지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꽤 올라가겠네요. 라는 글도 주셨고요. 하이리님께서는 새벽에
남편과 투표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하트꽃샤님, 안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이 또 따라옵니다. 이런 글도 주셨는데요. 어쨌든, 로빈님은 사상 최대로 무효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예측도 하셨고요. 하여튼 투표율이 어떨지는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8시까지 투표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늘 투표는 전국 14,000여 개의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또 사전 투표 때랑은 좀 다르게 본인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아무 데나 가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8시에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일괄적으로 개표소로 이동이 되고요. 개표 작업에 진행이 들어갑니다. 자, 개표소는 총 254곳. 그리고 7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이 되고요. 윤곽은 자정쯤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서성자님, 83세입니다. 한 번도 투표 안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안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박영식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써니비님 아름다운 기권이다. 뭐 이런 글도 주셨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되게 다양하네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 모두 존중합니다. 위스퍼님 이제 TV 보기가 싫어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 당대표가 되면 매일 TV에서 이재명을 안 보고 한 대표님 볼 수 있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꼭 당대표 되고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배지도 달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라는 글 주셨습니다. 네, 해바라기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황남균님도 오셨어요. 바람의 카트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가 굉장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화가 나, 되게 억울해.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고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아 진짜 뭐 너무 열받아 하고 딱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유 됐다. 입이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12.3 계엄 이후 현재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6개월 동안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고요. 진짜 속 터지는 일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티키타카 쇼 우리 오늘 티키타카 쇼에서는 그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할 거냐면 개엄부터 지금 오늘 오늘 대선까지 이 6개월 동안의 여정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되는 포인트들 있잖아요. 하나씩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잊을 수도 없지만 잊어서도 안 되고 의미 있게 다뤄야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엄의 그날부터 지금까지. 예, 딱 오늘까지 얘기들을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티키타카 쇼에서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볼게요. 예. 파발마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현순애님 오셨어요. 이재명 허튼 짓 못하게 열심히 견제합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나경희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글도 주신 것 같아요. 예. 미소그린님 사상 최대 무효표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네, 하이리님 저희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맞아요. 네, 저희 뉴스엔진에서도 오늘부터는 그거 맨날 할 거예요.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거 해야죠. 예. 아, 오늘 돌격 앞으로 하는데도 힘이 안 난다. 아유, 속상하다. 예. 나경희 님도 오늘 아침부터 계속 한숨만 나와요. 맞아요. 저도 한숨을 몇 번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더 이렇게 업 텐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오늘 저도 사실은 힘이 나지 않아요. 젖잘싸는 안 됩니다. 그럼요. 젖잘싸 저희가 이 티키타카 쇼에서 얘기했죠. 졌어? 싸게 싸게. 아니다. 졌어? 잘 가? 싸게 싸게 가. 졌어? 잘 가? 싸게 싸게 가. 우리 요거 예지다람쥐가 했는데 완전 젖잘싸가 어딨어. 한 표라도 졌으면 진 거지. 그리고 한 표 차이로 졌어? 이길 수 있었네? 왜 졌을까? 너 때문이야! 이거 하자고 했죠. 예, 젖잘싸 졌어? 잘 가? 싸게 싸게 가. 요거 진행해야죠. 맞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어젯밤 피날레 연설 얘기 좀 해야죠. 네, 피날레 연설을 끝으로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식 운동, 네, 선거 운동은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끝났고, 마지막 유세 장소 또 주요 메시지가 어쨌든 좀 궁금하니까 이렇게 쭉 봤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의 중심지 서울시청 광장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 거기도 하고요. 또 서울의 중심을 선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주목할 만한 것은 그날 이제 어제죠. 어제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왔죠. 누구 한 명 빼고 홍준표. 예, 진짜 홍준표는 하와이 망명 잘 갔어요. 그죠? 예. 하여튼 갔어요. 홍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왔어요. 예. 한동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양자 전 의원, 네, 다 왔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함께 들고 함께 만세를 부르고 또 사방으로 인사를 하고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엔 절도 했죠. 예, 뭐 절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앞서서 윤석만 전 논설위원이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제가 큰 절에 대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다 같이 손을 잡고 이제 만세를 부르는, 네, 사방 만세를 부르는 인사 퍼포먼스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주요 키워드, 김문수 후보의 주요 키워드는 청렴함, 그리고 도덕성, 예, 요런 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런 거죠. 이재명을 때리는 거에 집중해서 전달을 했죠. 예, 청렴하다. 나는 뭐 도덕적으로 뭐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음. 그 절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황당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최경수님 저보고 투표하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아까 늦게 왔죠? 최경수님 늦게 왔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 다 했는데 아주 출석 체크를 빡빡하게 해야겠어요. 네, 저는 오늘 방송 3시에 끝나면 한 4시 반쯤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운하경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복신님, 한덕수 안 왔죠? 어제 시청. 안 왔어요? 네, 한덕수 안 왔습니다. 그리고 왔어도 열받았을 것 같아. 예, 근데 안 온 것도 열받아요. 근데 뭘 해도 열받아요, 한덕수는. 그쵸? 자, 어제 있었던 영상, 어제 그 피날레 현장의 영상 저희가 조금 끝에 영상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영상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이 자리에 우리 한동훈 전 대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전 대표께서 연설을 못 하셨는데 시간이 9시가 돼서 마이크 사용을 못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전 대표께 큰 함성과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네, 어제의 이제 마지막, 네, 모습이었고요. 보시면서 여러분 또 화나셨어. 짜증나! 이런 화도 나셨고. 그리고 진짜 한덕수는 뭐든지 열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네, 아까 그리고 제가 지각했다고 막 혼을 냈더니 투표하고 오셨다고. 아유, 그랬군요. 네, 투표하고 오셨다고 하셔서, 예, 제가 또 할 말을 잃었다. 정훈이님, 눈물만 납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나정이, 꼴도 보기 싫다. 마이크 안 잡아서 다행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서 이낙연 그 전 총리가 너무 말을 길게 한 것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9시가 넘어서 마이크를 못 잡았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되게 예의 있게, 네, 예의 있게 저는 대접했다는 생각은 했어요, 마지막에. 예. 우리 한동훈 대표 오셨는데 이래저래서 이렇게 못 잡았다. 여러분 많이 박수해 주세요 하고 어쨌든 탑2로 끝까지 탑2로 경선을 치렀던 한동훈 대표의 손을 잡고 이제 관중으로 가서 손을 번쩍 들어주고 했던 모습은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탑2에 함께했던 그리고 본인의 후보 자리를 지속하게 도와준 한동훈 대표에게 예의를 다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큰절에서 여러분이 화가 나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에 어쨌든 단일 팀, 뭐 원팀을 강조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5명의 후보가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만세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 장면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순이님, 한동훈 잘했습니다.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예,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분들 다 정치인이잖아요. 예. 모든 감정이 이 안에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정치인이기 전에 사람인데 이 안에 모든 감정들과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이겨내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홍준표이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저기 서 있는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신의 가치관과 관계없이 그냥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내비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거기에는. 뭐, 나 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외에는 정말 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민의 힘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가서 같이 손잡고 만세 부르고 응원하고 같이 큰절하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들도 잘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신당 차릴 거 아니면 가셔야죠. 예. 그러니까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인지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책임감이고 그것의 끝에는 뭐든지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박말수님, 훗날에 생각해서 잘 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거 다 속상하고 해도 그냥 그거 비난은 예, 보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거기 서 있는 한동훈 대표 또 뭐 다른 후보들 또 양양자 전 의원님 이런 분들 잘 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뭔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한혜경님, 잘했지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맞아요. 예. 이 속에 있는 거는 우리가 속상해도 그걸 표도 못 낸 한동훈 대표는 오죽하겠어요? 예, 그쵸?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반짝반짝님, 예의요? 이용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친윤들은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요. 다음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할까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아니, 기사는 아직, 이거죠. 그죠? 이게, 어제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공원을 선택을 했어요. 여의도 공원은 이제 약간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촉구 심판을 위한 그 집회를 열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할 때도 거기서 집회했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이 국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란 심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내란 종식, 뭐 전 정권 심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유일하게 대구를 선택했죠. 네, 대구 경북에서 보수의 새로운 심장을 싹 틔워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요 키워드는 모두각이었죠. 모두각이. 나는 계엄에서 자유롭다. 예. 그리고 태극기 부대에서 자유롭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태에 물들지 않은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태에 물들지 않았다? 이거는 완전 반대죠. 어린데 구태스러워서 더욱더 속상한 사람이 이분 아니에요? 네,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40대에 잘 나가는 정치인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40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구태스러워서 우리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구태에 유일하게 물들지 않는 정치인이다. 아,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봐야죠, 이분은. 자기를 좀 봐야 된다. 왜 사람들이 윤석열을 이준석의 약간 동화해서 보는지. 예. 그리고 윤준석이라고 하나요? 아, 나 준석열이라고 하죠. 준석열이라고 하는지 그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분은 예, 모두 까기를 시전하고요. 또 대구에서 피날레 유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그 후보는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게 뭘 예쁘다 잘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대구에 가서 새로운 보수의 뭔가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예.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인 곳에 가서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개혁신당에서 그 5.18, 네, 5.18 그 참배지에 가서 묘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다 헌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헌화한 꽃도 진해였나요? 거기서 가지고 왔고. 예, 그런 거 보면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퍼포먼스 이런 거는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성 있게 느끼게 하려면 사람의 진정성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이준석이라는 이 개인이 너무 구태스러워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전략적인 퍼포먼스가 뭔가 반감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5.18 묘역에 꽃을 한 송이씩 헌화하고 묘비를 닦고 절을 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네. 보수 정치인이 저런 퍼포먼스를 진정성 있게 하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보여지는 모든 행동들이나 언행들이 그 진정성을 계속해서 퇴색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스스로가 뭔가를 좀 깎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정치를 잘못 배워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어린 이재명이고 어린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퍼포먼스나 전략적인 뭔가 제스처는 되게 잘하는데 그거를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는 어렵다. 예, 그거는 본인 때문이다. 예,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지금 괴물 대통령, 괴물 총통을 막을 기회를 달라.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번 선거에서는 같이 뛰어준 사람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민폐 없는 자유님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도장 원 없이 찍고 왔네요. 아, 그래요? 또 새로운 그거네요. 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귀권보다는 무효가 낫다고 생각해서요. 망명한 홍보다는 뭐 집구석, 한덕수 다 해주는 한동훈 어제 보면서 좀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멀리 본다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의견 주셨어요. 아, 그래요. 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제 얘기를 좀 이어서 가면 제가 민폐 없는 자유님이 도장을 원 없이 찍고 왔다는 얘기에 지금 또 약간 혼미해져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미해져 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말을 놓쳤는데 자 이재명 독재 정권, 괴물 독재 정권 요 얘기 그리고 뭐 커피 원가 120원, 김어준법, 김어준 대법관법 요런 거 한동훈 대표가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선거에서는 후보는 김문수였어요. 근데 모든 그 공약이 아닌 그 뭐랄까요? 선거 공방에서의 이슈화는 한동훈 대표가 다 만들어 줬어요. 예, 공방에서의 이슈화는 한동훈 대표가 다 만들어 줬다. 이거는 뭐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뭐 그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예. 자, 휘달레 공동 유세에서 이렇게 손 잡아서 인사까지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후보였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후보가 아니었고요. 그죠? 그리고 선거 운동을 뭐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다 열심히 해줬어요. 네, 다 열심히 해줬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좋은 경험을 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어, 많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 넥스트 주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알려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하경님, 선거 공방 모두 만들어줬습니다. 네, 맞아요. 공방에 대한 이슈는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노노얌님께서도 존재감이 최고였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 중에서 저런 존재감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없잖아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민주당은 뭐 이재명 99%뭐 이렇게 가까이 돼가지고 됐는데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이 뭘 보여줬습니까? 안철수가 뭘 보여줬습니까? 안철수의 존재감은 그거였잖아요. 이재명을 그 지지 유세에서, 그죠? 예. 홍준표는 뭘 했습니까? 그분은 뭐 존재감을 보여는 줬죠, 확실하게. 하지만 남의 편으로 보여줬죠. 그죠? 그리고 한덕수 뭘 보여줬습니까? 출국 금지로 보여줬나요? 예. 그러니까 존재감을 보여준 사람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잃은 것이 너무 크지만 또 얻은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딱 나타나서 지원 유세 시작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PK도 위험하다. TK에서 이재명이 30% 나온다. 이럴 때잖아요. 예. 그때 딱 나타나서 쫙 해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판세를 갑자기 이렇게 딱 막아주는, 이재명이 독주하는 판세를 딱 막아주는 그 타이밍도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누리님 감사합니다. 온누리님 오셨고요. 또 응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영상 하나 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 정도로 다 해줬다. 네, 뭘 더 해주냐? 라는 얘기를 어제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님은 만약에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후보 안 되셨을 거예요. 다 상납했을 거예요. 저기한테 한덕수 총리한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열심히 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 저도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동훈 후보 욕을 한대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진짜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얼마나 더 해줘.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이번 경선에서도 지금 괴물 독재 정권이라는 거 발언 그거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거 한동훈 후보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맞아요. 김문수 후보 열심히 쓰고 계시잖아요. 노쇼 경제학, 호텔 경제학 이런 거 한동훈, 이준석이 만들어놓은 거 열심히 쓰고 계시잖아요. 김어준 대법관법 이것도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님께서 쓰고 있는 거 그런 단어들 같은 거 다 만들어드려서 공격해드렸는데 서운해한다? 그러면서 공격을 한다? 이건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영상 나가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라일락 향기님 제가 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60대 후반, 남편은 70대 초반, 전라도에서 태어난 무조건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은 아니라고 남편을 설득해서요, 윤석열을 찍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는 걸 보고 마음이 돌아설 거라고 하더니, 경선 때 한동훈만 올바르게 계엄 잘못됐다, 탄핵은 해야 한다, 라는 주장하는 거 보고 한동훈이 되면 찍어주려고 했었다라는 얘기 하셨다고.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라일락 향기님도 또 그 부군께서도 굉장히 뭔가 깨어있는 시민이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무조건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네요. 예. 요 글은 제가 갑자기 딱 보여서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또 화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제 이제 영상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게 뭐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알아준다라는 것은 사실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정이 뭔데? 그래봤자 친윤 떨거지의 인정 아니에요? 친윤 떨거지의 인정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누가 알아줘야 되지? 음. 누가 알아줄까? 그리고 누가 알아주고 있을까? 네, 이방희님, 국민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라는 걸 주셨는데요. 국민이 알면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당원이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비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 왜 저런 사람들은 어, 계속해서 부정해? 왜 저렇게 밀어내?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네. 국민이 알아주고 있잖아. 여러분이 알아주고 있고 당원들이 알아주고 있잖아. 그러면 그들의 인정이 뭐라고 이렇게 속이 상하고 열받을까? 그래봤자, 응, 그래봤자 그들도 그냥 친윤 떨거지들인데 뭐 걔네들이 인정해준다고 뭐가 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구구들이 모르니 문제죠. 근데 조아님 그 있잖아요. 구구들의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지난 총선 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다람쥐 군단이 알아주고 또 우리 다람쥐 군단이 주변에 있는 분들께 많이 알려주고 하면 그게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한혜경님, 앞으로 집순이를 탈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다니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그냥 감정 낭비 같은 거예요.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펜루리님, 내일부터 구구들 청산 전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돌격 앞으로 이거 했잖아요. 예, 돌격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 알고 있고 당원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속상한 마음 혹은 좀 짜증나는 마음은 내려놓을게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요. 큰 힘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음. 김배라님, 억울하고 분했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다르게 생각해 본 거죠. 예. 그래봤자 그들이 알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뭐 완주를 하게 되네요. 예. 근데 그 속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완주를 하고 싶었는지. 예, 잘 모르겠어요. 젓가락 이후에. 그죠. 젓가락 이후에 정말 사실 그때 젓가락만 없었으면 저는 10%는 확실히 치고 올라갔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젓가락 이후로 지금 7%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가 많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이 "시끄러 임마. 1.8%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완준하게 됐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도 단일화에 목을 매더라고요. 어제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준호 의원인가요? 민주당? 그분이 페이스북에 목욕탕에서 새벽에 공교롭게도 이준석, 권성동 둘이 같이 나오는 걸 봤다. 근데 그 시간에 뭔가 우연히 그렇게 만나기에는 조금 퀘스천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글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권성동 의원이 그날 밤이 아니죠. 그날 권성동 의원이 그냥 발언을 했어요. 단일화는 아닌 것 같다고, 무산된 것 같다고. 그리고 현재는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딱 보면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시인했고 안 되는 상황이고 끝났어요. 예. 근데 마지막까지 어제까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그 정중하고 공손하게 글을 올립니다. 이준석 후보님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 첫날 단일화에 대한 완주를 선언하신 후보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후보님의 페이스북을 읽고 마음이 무겁고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공개 서신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공개 서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준석 후보님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음. 그리고 이제 끝에 어떻게 말을 끝내냐면,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할 때입니다. 미래는 이준석. 그러나, 아니,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입니다. 오늘 밤 이재명 범죄 세력이 그러니까 집권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드림. 그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왜 이러지? 마지막까지? 아니, 안 되는 거 본인이 얘기했고, 안 되는 거 다 보도 엄청 됐고, 이준석도 안 한다라고 얘기했고,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황교안, 정광훈의 연합 세력,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정치가 중심이 된 그곳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까지 한다? 저는 왜 저러는지 뭔가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패배 프레임을 씌울 대상을 찾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 뭔가가 더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한다고? 예,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음. 권기종님, 우리는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조금 과해요. 단일화에 대한 집착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알겠어요. 안 한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길게요. 이래 놓고 또 전날까지도, 어제들까지도 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형 왔다 인사드려라. 요거 노린 거죠. 아이디하고 저 멘트는 노렸다. 형 왔다 아는 척 인사드려라. 오셨습니까, 형님? 네, 형님 식사를 하셨습니까, 형님? 자, 어쨌든 좀 이상하다. 예,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단일화 안 돼서 졌다라는 얘기하기 전에는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성동 그 원내대표 알죠? 왜 단일화 안 됐는지 그거 친윤들 때문입니다. 네, 친윤들 때문이에요. 윤석열과 이 선긋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충분히 해드렸어요. 돼도 안 돼도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젖잘싸 절대 안 된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싸울 의지도 없고 이길 전략도 없다. 그리고 그저 적게 지는 것만을 목표로 하며 공천권과 당권에만 탐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이미 친윤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안 속습니다. 예, 다 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입니다. 오늘 대선 이후에 당은 글쎄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싸움이 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 티키타카 쇼에서도 방송이 있었잖아요. 오진영 작가님의 이 따끔한 지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해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선대위원장이 아니다. 우리는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불법 계엄을 저지한 당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이 윤석열을 버리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그저 엉거주춤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한심하게 이끌어올 수밖에 없었던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일 선거 이후에 이 지금 국민의힘 앞에서 당권 장악을 두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치열한 그야말로 대환장 개싸움 난장판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예고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대환장 개싸움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지금 박영준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투표 결과 우리 집 투표권 갖고 있는 절반의 식구들이 2번은 처음 들어본 이름이랍니다. 아, 그래요? 특히 우리 집 두 아이들 투표인 절반도 모르는 후보를 내놓은 국힘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꼭 알면서도 이럴 줄 알면서도 초록은 동색이려니 그런 오행만을 바라나 그럼 북이라도 치웠어야지. 선거도 문화입니다. 종교 집회가 아니고요. 라는 글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저번 주였죠. 저번 주 금요일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사실 꾹꾹꾹꾹 눌러 참다가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죠? 저는 이제 그날 제가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윤희석 전 대변인님하고 6개월 정도 방송을 함께 하다가 이렇게 좀 뭔가 화가 많이 나셔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처음 봤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 당시였던 김문수 후보가 그때 이제 진짜 다들 뭐 누굴 해야 될지 혹은 할 사람이 없어서 막 우리가 찾고 이렇게 힘들 때 그때 겨우겨우 찾아서 올렸던 김문수 후보가 지금 우리 당의 대선 후보라는 이 사실이 경악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로서 얼마나 훌륭하고 또 그 개인이 아닌 후보로서 이길 수 있는 네, 전략적으로 얼마나 좋은 선택인지 그게 참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것은 이길 수 있는 후보라서 선택이 되어진 건지 혹은 바꿔칠 수 있는 후보로서 생각하고 선택이 되어진 건지 친윤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는 포인트잖아요. 예. 어쨌든 오늘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네, 대선이 시작이 됐고요. 대선 투표 본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국민의힘의 대환장 개싸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싸우는 거 나쁘지 않아요. 네, 갈등이 있어야지 해결이 된다면 갈등은 100번이라도 있어야죠. 하지만 그 결과가 공정해야 할 겁니다. 예, 그 결과가 공정해야 할 거고 한 번 더 사기 경선과 같은 네, 이상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과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예, 예.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음 기사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할게요. 이재명. 자, 이분은 진짜 무식해서 너무 위험해요. 어떡해요. 자, 국제 외교 통상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자,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죠. 두 분 다 범죄 이력으로는 화려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누구죠? 트럼프도 뭐 성희롱, 뭐 성매매 이런 걸로 재판받고 유죄받고 했잖아요. 지금 이분도 무상연애 했던 분 아니에요? 아니, 비슷한 거 많죠. 만만치 않아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꽤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카드 얘기하지 마요. 예. 카드 얘기할 거면 이재명은 법카 얘기만 하세요.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디 가서 얘기한 건 좀 귓전으로 들었나 봐요. 예, 귓전으로 듣고 왔어요. 자, 제 개인의 일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일이니까 필요하면 가랑이 밑으로라도 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이 얘기를 그냥 들으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발언이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국격이 외교를 시작하는 포인트입니다. 트럼프가 정상들 만나면 의자를 낮춰놔요. 아시죠? 자기는 이렇게 높은 의자 앉고 정상들은 낮춰놓고 의자 이렇게 약간 바보처럼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악수할 때 이렇게 땡기고 잡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냥 기세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유치할 수 있지만 그 개인의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온 그 개인의 격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국격을 낮춘 다음에 외교에서 우위를 점령해서 시작하는 굉장히 얕지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가랑이 밑으로라도 걷겠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것도 굉장히 무식한 거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계산돼야 된다고요. 특히나 정상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하나 악수, 걷는 거, 동선, 눈빛, 앉아있는 태도, 그게 다 계산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무슨 가랑이 밑으로 기고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미치겠어 정말. 그건 희생이 아니라 전략도 없고 뭣도 없는 거고요. 국격도 없는 거고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거고 국제적인 감각도 없는 거예요. 빵자마님, 쎄쎄를 못하니까 가랑이 밑으로 긴답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려고 한다?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걸로 참 많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뭐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정면을 보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런 동선 하나도 없이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왜 지나가?" 이러면서 예, "저 사람은 동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온 거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계산돼야 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의 움직임은 국격을 보여주고 그 국격이 외교의 스타트점이에요. 아, 진짜 속상해요. 열받습니다. 공군 대위 전역 한동훈님, 속상하다. 네. 하퀴님, 국격 걱정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멀리 가서 걱정을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그거 안 해도, 그 가랑이 밑으로 안 걸어 다녀도 이재명은 지금 재판 5개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거기서부터 국격을 걱정해야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들어요. 예. 그런 인간을 대통령 시켜주려고 하는 거는 윤석열이다. 노을님, 맞습니다. 맞아요. 예.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비난만 하지 않고 견제해야 됩니다. 만약에 네, 생각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지금 대선 결과 1위로 예측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정부가 탄생을 했을 때 우리가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견제해야 되지 않아요? 예, 견제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 줘야 돼요. 그냥 지켜보면 안 됩니다. 자, 그 역할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함께 하고 있는,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인재들이 그 역할 할 겁니다.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좀 위로가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내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네. 대통령이 되잖아요. 당장 당면해야 될 게 이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률 0.8%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아이, 뭐 마이너스 성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게 이재명 본인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3년, 그리고 그 이전에 문재인 5년, 그 이전에 박근혜 또 한 3년, 이 3명의 대통령 것들을 이제 물려받은 이재명, 이것을 극복해낼 그런 능력이 있느냐? 커피 원가와 원재료에 대한 개념도 없어서 120원짜리 커피 원가 얘기하고 앉았고, 노쇼 경제학, 호텔 그쵸. 경제학, 기본소득 엄청 어려워질 겁니다. 엄청 어려워져서, 그리고 또 외교 안보 문제도 지금 미국이나 이게 다른 주변 국가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나마나 뭐 문재인 때보다 더 할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 헌법 84조. 아, 그렇죠. 그 예.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면 재판 안 받아도 되느냐. 고등법원으로 내려간 그거 유죄 판결 내린 거고 어떻게 될 거야. 죄송합니다만 혹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때부터 한동훈 대표와 저희가 맹렬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음.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그 정권은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예,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는 길이니까요. 사람이 싫어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건 민주당이 하는 짓이고 이재명이 한 짓이에요.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정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시하고 또 조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역할을 사실 되게 솔직히 얘기하면 친윤들 혹은 친윤 떨거지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역량을 보니까 무능해요.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이권만 생각하고 자기 이권과 관련된 것만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은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있는 주변에 계신 우리 김종현 전 최고위원과 같은 분이 하신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오늘 대선을 통해서 이제 당선되는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네.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마감이 되면 선관위 회의 의결을 거치고 당선인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은 내일입니다. 내일 수요일 12시 국회에서 약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대변인, 핵심 인선을 실시하고요. 이미 라인업은 되어 있다고 하죠. 예, 그리고 그 라인업에 대해서는 저희 뉴스엔진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요거를 우리 턱 좋은 기자, 김근우 기자님께서, 그 내부에 계신 분, 네, 민주당 내부에 계신 인사와의 접촉을 통해서 알아서 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찌라시 갖고 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 있는 한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지고 온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예, 좀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쇼츠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 바로 갈까요? 취임식 이후에 대통령의 직무는 어디서 이루어질지도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용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 후에 청와대로 옮기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김문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쓸 계획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의사를 밝혔으니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기 서울 정부 청사, 서울 청사에서 집무실을 새로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세 후보 모두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집무실을 두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저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저는 어디로 쓸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 한남동 관저를 그대로 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그 한남동 관저에 입주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이준석 후보는 그냥 관저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예. 그리고 어디서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한남동의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요 정도로 지금 관저와 집무실에 대한 이슈가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집중이 잘 안 돼요. 왜요? 댓글창에 좀 지저분한 글이 올라와요. 네,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저희가 지금 스패너를 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스패너 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한테 이메일 한번 주세요. 근데 그냥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저희도. 왜냐면 계몽 좀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선거 얘기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그냥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예. 지금 연개 소모님 이런 분들 지금 그 부정선거 믿고 계신 분 같은데 좀 정신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두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네. 댓글은 사랑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어요. 네. 하여튼 요즘에 뉴스엔진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환영하고요. 네. 환영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누르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개몽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보수 정당을 위해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좀 개몽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또한 지나가리님. 개딸이랑 구구는 개몽이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개딸은 저희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뉴스엔진도 아침 9시 안녕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해서 뉴스 사랑방까지도 방송을 했고요. 오늘 12시 반입니다. 12시 반에는 개딸이랑 구구는 좋아요도 안 눌러요. 아,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네, 우리가 그냥 쓰게 놔두는데 좋아요는 좀 누르자, 인간적으로. 응. 자, 12시 30분부터는 정치는 상식이다.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반 티키타카 쇼 이어서 가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티키타카 쇼에서는요. 예, 여러분들 12.3 개엄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들 쭉 이어서 한번 볼게요. 예, 쭉 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함께 보면서 공감하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상식이다.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뭐 결과에 대한 분석, 또 선거 판세를 읽는 거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희석 그 전 대변인과는 이번 선거에 대한 판세 분석 그리고 결과에 대한 예측 이런 얘기 할게요.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낙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재수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정현숙 님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까투리 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까투리? 예, 아이디 처음 보는데 자주 오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정리하고요.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른 분이 계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많이 공유 좀 해주세요. 저희 유센진 빨리 50만, 100만 가서 건강한 보수 채널이 돼야죠. 예,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잘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